설날인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설날에도 비난의 화살만 쏜다며 제1야당 대표의 매너와 품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표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도 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밤낮 없이 SNS에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새벽에도 올리고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지 또 뭐 이렇게 막 올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갖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연이어 공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설마가 부동산 잡는다는 만평을 공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설날에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매너와 품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장 대표는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가 어제 올린 사진 속 집에 노모가 실제 살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설 연휴 부동산 공방이 다시 불붙으면서 밥상머리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다주택자 특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지금 연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SNS를 올리고 있고 지금 또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좀 지금 무슨 입장이냐를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이제 코스피 6천도 갈 수 있겠다. 이게 저는 한 1, 2년이나 걸릴까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5천이고 6천, 이제 코스피 1만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구호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할 텐데 부동산도 사실상 공급 대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집을 시장에 좀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무리하게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집이 많은 게 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놓으세요 라는 것이고 이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또 그런 세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5월 9일까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건 집을 내놓으시오. 그 집을 내놓으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이 집을 적당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이 주택에 대해서 집을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과의 어떤 정책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과의 싸움이 아니라 특혜, 투기와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집 적당한 가격에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를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게 싫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SNS의 설전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마치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면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만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의 임기가 되어서도 실상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로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완전히 이번에 잡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 당연히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직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 실효성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더 SNS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실상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실제적인 체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절을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프레임 씌우고 이거는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라치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안정은 뭐 말하자면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의 공급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당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자독채자의 집들의 시장이 나오면 최소한 수요 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특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특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특혜가 어떤 돈이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특혜입니다. 근데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 관행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 자체도 대통령 잘한다. 집도 많고 돈도 많은데 특혜까지 받는다고? 이건 아니지. 집을 내놓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집이 없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6년, 7년 기다리는 집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다주택자들의 그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적당한 가격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는 세 가지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6채를 갖고 있는데 왜 다주택자인 사람들을 건들고 대통령 한 채는 왜 안 파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한 채를 지금 팔아야 됩니까? 관전은 대통령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퇴임 후에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보고 무주택자가 되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먹히느냐?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야가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하자.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은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냐 이 답을 좀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주택자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 처음부터 옹호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중과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었겠죠.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특혜를 준 것처럼 프레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잡아야 된다. 이게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서민들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저희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급이 주도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토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야가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옹호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적으로 본인들만 옳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는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지 그때가 사실상 우리가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시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이 계속 치솟는다라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영향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장도영 대표의 6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본인의 충남 보령의 지역구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고 6채를 다 합쳐도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다른 다주택자들도 어떻게 보면 장도연 대표 같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유연하게 다가갈 것인지, 오히려 장 대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위라고 하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냐라고 계속적으로 다그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갈라치기 정치에 불과하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여야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프레임 씌워서 배척하고 지금 당청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니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용서회담하자고. 청와대. 그럼요. 본인이 걷어찼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걷어찼습니까? 2번 불렀어요. 신영 기자한테 한번 오시오. 이번에 여야 대표 만납시다. 이런 정보 있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야당 대표가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다주택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법사위에 통과된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판을 깔아줘도 그 밥상에 밥 숟가락을 못 들은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오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갈라치기를 해요. 두 번째 노모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그 시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인데, 노모가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명의를 주시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명의 다 갖고 있으면서 여서채는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 이게 상식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식과 얘기를 해야 생산적인 어떤 논쟁이 되는 것이지, 상식이 비상식하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들어와라는 얘기고, 갈라치기 우리를 배제한다, 이상한 논리로 가지 마시고 대통령이 만난 적 있을 때 오세요. 뭐 둘이만 만나겠다? 셋이 만나면 얘기 못할 거를 둘이 만나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이 오라고 했을 때 가고, 또 나중에 또 따로 만나시죠 제안을 하고 오는 게 보통 정치적인 순리이고 그게 ABC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너무 유치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네. 원래 이제 점심같이 먹으러 했다가 캔슬 놓은 거죠. 노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예. 이걸 제안하실 때 네. 대통령의 이제 생각은 뭐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구분 없이 모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더 들을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야의 이야기 같이 듣겠다 요 취지예요? 설을 앞두고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근데 통보는 어떻게 왔나요? 장동혁 대표가 저 네. 못 가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는 보도를 보고 제일 처음 확인을 했고, 이후에 또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아 먼저 보도로 터뜨렸어요. 네. 오늘 안 간다. 그러니까 워낙 그 너무 무매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아 진짜로 그 보도 보고 하셨어요? 같은 시간 내에 그쵸. 이루어진 네.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하겠다, 재검토라는 뉴스를 보고, 아 이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못 오겠다고 1시간 전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저 먼저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노쇼가 되면 이제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또 여당 대표랑은 또 같이 이야기하실 법도 한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좀 됐습니다. 뭐 여당 대표님이랑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오늘은 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봤어요. 또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면 더 안 나온 것들이 도드라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듣고 통합, 협치 이런 의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만약에 만나시면 그 야당에 뭔가를 좀 요청하실 건 있으셨어요? 요청보다는 저희는 정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아. 여러 이야기들을. 네. 부탁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표들은 좀 좋아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를 여야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들으려고는 하셨겠, 당연히 이제 들으려고 하신 거지만 무슨 얘기 하겠거니라는 거 정도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예 백지 상태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잘 귀담아 듣겠다. 어떻게 잘 경청하느냐가 저희의 과제였었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한번 만나는 그림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시점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분간 만날 일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바람 맞췄으니까. 글쎄요. 이제 그 질문의 전제는 네.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네. 좋은 그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난번 만났을 때 그 반명이세요? 이거 그거는 농담이죠. 장면으로 남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이 네. 조금 어려웠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제 기대했던 장면은 세 분이 같이 활짝 웃으면서 그 밥도 먹고 서로 조금 이제 뼈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맞습니다. 기대했는데 이제 네.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청래 대표랑은 한번 또 조만간 만날 일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 뭐 충분히 기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아니었다. 네. 네. 아니 그 우리 최 기자님의 질문은 물론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뭐 밖에 언론들이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별 갈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할 때는 뭐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당연히 이제 여러 정황상 보면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그럼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삐걱거리지 않더라도 이런 만남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었나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체감하기에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정부와 여당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차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였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경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경로하는 스타일이 아닌 건가요,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프레임을 좀 만드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불쾌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감정을 내비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알고. 그, 근데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내부 소통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이 절차라는 게 후보가 추천돼서 국회에서 후보가 추천이 돼서 명단이 청와대로 오면 그때부터 청와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누가 더 적합할까를 가르는 절차를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절차가.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밖에서 보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그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를 보면 뭐 모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추천을 했나 정도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뭐 경로하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그러시지는 그러지는 않았다. 않았다.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그날 토요일 날 MBC에 그 기사를 흘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부에서 그러면 메시지가 이상하게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기사가 아주 황당한 기사면 에이, 뭐 이런 기사를 다 써라고 생각하겠지만 충분히 그럴만하니까라고 이제 받아들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또
뭐 이력이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통령은 어떤 특별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 네. 네. 그리고 뭐 크게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이 지점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어떠했다라고 이렇게 전언하는 것에 네. 있어서 좀 신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언론 보도를 할 때도 네. 그것의 진위 여부를 좀 잘 판단해 주시고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에다가도 검증 책임을 물어야지 왜 여당 지도부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는 그런 의견에도 역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의견이 국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국민들이 제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뭐 아까 이런 말씀드렸듯이 네. 절차라는 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명단이 넘어오면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걸로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청와대에서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반대를 했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였다는 이런 보도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는 다주택자를 이제 먼저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타겟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집을 팔아라. 2채, 3채, 10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단 팔아라. 시장에 물량을 내놔라. 우리가 퇴로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다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안 하면 너네 이제 그 뒤로는 되게 힘들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다 쓰시는 건가요? 뭐 SNS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뭐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벽 1시, 막 새벽 6시 이럴 때 막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 이제 본인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쓰시는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여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올리기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SNS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을 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SNS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의 의지라고 우리가 이해는 해도 틀리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수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참모들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좀 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을까를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참모들의 입장이고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얼만큼 분명하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빈도라든지 횟수라든지 혹은 내용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SNS를 올리는 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 등등에서 직접 발화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대변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고 대신 전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네. 그 사이 공간이 사실은 SNS가 메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SNS의 분명한 장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살려야죠. 네. 이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로 트위터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또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동산 잡는 전쟁에 전면에 대통령이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트위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게 부처에서 밀고 가고 당에서도 밀어주면서 대통령이 그 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모든 그 타격을 대통령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참모로서도 같은 그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저희가 뭐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다주택 조사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팔 거냐고 질문했을 때 다 안 팔겠다고 대답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와중에 여당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물론 성격은 조금 뭐 투기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팔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좀 대통령이 전면에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 안 좋지 않을까. 다른 뭐 감정들 다 걷어내고요. 네.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들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일까 아닐까.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잘 네. 계산해봐라. 네. 그 사람들이 뭐 정부 관계자이든 아니면은 뭐 누구이든 간에 네. 지금 다 이제 걷어내고 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과거에 정부 발표 믿고 팔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사실은 믿을 게 없긴 해요. 중요한 거는 예. 정부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주변의 이제 환경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명한 거는 의지와 환경. 예,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변의 환경들 가령 예를 들면 이전에는 자본시장 혹은 뭐 투자시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게 부동산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늘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500을 네네. 넘어서기 시작했고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고 저희가 표현하는 바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변화들도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주변의 우리 자산 시장의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으니 이번에 잘 말을 기울여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계산을 해보셨으면 잘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다 내놓은 상황이죠. 그거를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뭐 개인 해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할 거는 않는다. 아니라고 그러나 보여지는데 단언컨대 분위기는 파는 것이 분위기는 좋다. 계산해 보니 네. 아우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다주택자의 이제 보유세도 중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금으로 이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가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들을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건 아닌데 뭐 서울에 뭐 이른바 좀 비싼 집 하나, 지방에 좀 그렇지 않은 집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열이면 아마 서울 집은 놔두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팔겠죠. 그러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사실은 원치 않는 결과가 이어질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집값 좀 잡아야 되는 건 서울의 주요 지역일 테니까 그런 역효과가 과거에도 아마 그 똘똘한 채 그 네, 현상이 네. 있었었고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다면 이미 다 됐었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의지는 이제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